미운털 이휘재에서 외도설 홍서범 조각경의 아들까지 연예인 가족 리스크가 연달아 터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요즘 연예계는요, 그야말로 이 가족 예능 방송으로 흥한 많은 연예인들이 굉장한 리스크를 겪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방송에 복귀한 이휘재 씨 역시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홍서범 조각경 씨 이야기는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 양측 다 이 가족 예능사로 인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들을 둘러싼 구설 때문에 가족 리스크가 주목받고 있는 거죠. 홍서범 조각경 두 사람은 뭐 여전히 며느리와의 소송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며 가족 전체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휘재 씨 역시 최근에 복귀를 했지만 아내 되는 문정원 씨가 또 과거에 여러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2021년도 층간소음 갈등과 장난감값 미지급 논란이 가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휘재 씨가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휘재 씨가 뭐 비호감 낙인이 찍힌 여러 사건이 많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비한다면 홍서범 조각경 두 사람의 논란은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휘재 씨보다 가혹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사자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긴 하지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치명적이었죠. 바로 바람을 핀 외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휘재 씨가 방송인으로서 밉상이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긴 하죠. 그러니 가족 예능 방송으로 맹활약을 해왔었던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부모인 홍서범 씨는 거짓말밖에 안 했다라는 전 며느리의 이야기도 있었죠. 홍서범 씨의 전화 녹음을 듣는 것조차 두렵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다. 특히 손주와 관련하여 본인들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계속 연락이 없다 보니 자신이 이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내놓은 자식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시부모 측의 태도에 대해 결국은 가족 감싸기와 같아 보인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전 며느리였던 이 A씨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홍서범 조각경 두 사람이 시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왜 빗발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홍서범 씨가 섣부르게 유튜브에 등장을 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언론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한 사과문이 담긴 입장문 발표만 했다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유튜브에 등장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 계속해서 폭로가 폭로를 낳는 폭로전이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뒤늦게 밝힌 입장문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만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사실 홍서범 조각경 두 사람에 대한 가족 예능 방송이 불편하다라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홍서범 씨가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13년 전입니다. 나는 조각경과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라는 깜짝 고백을 쏟아내서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걸 한번 보세요. 아내와 이혼을 자주 생각한다라는 이 발언이 이미 13년 전부터 홍서범 씨와 조각경 씨의 이 부부 예능 방송의 컨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컨셉이 아니었다면 13년 안에 무조건 이혼을 했겠죠. 자, 이런 컨셉으로 계속하여 방송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예능 방송 출연 스타일이다. 이것을 과연 많은 대중분들이 아들이 외도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과 거짓말로 점쳐졌다라는 전 며느리의 주장처럼 두 사람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양육비를 안 줬냐? 왜 거짓말을 했냐? 왜 손주를 찾아보지 않았냐? 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거의 방송 스타일까지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사람에게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라는 MC의 질문에 솔직히 자주 한다.
나와 살면서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보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조갑경 씨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 후배들이 줄을 섰다. 후배들이 남편을 만날 때마다 형은 어떻게 점점 건강해지냐? 라며 아쉬워한다.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막 심각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부로서 등장한 부부 예능 컨셉이잖아요. 어느 방송에 출연해도 바늘과 실처럼 두 사람이 한 세트가 되어서 출연한 적이 많단 말입니다. 특히 두 부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는 컨셉, 뭐 이런 컨셉은 최양락, 팽현숙 부부라던가 이봉원, 박미선 이런 부부의 계보를 잇는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외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또 과거에 홍서범 씨가 자신의 친부가 바람을 폈었다라는 발언까지 방송했을 정도이니 두 사람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던 거겠죠. 심지어 홍서범 씨는 나의 노후 대책은 미녀 가수 조갑경이다. 지금은 종합예술인이 돈을 쓰고 있고 노후에는 미녀 가수가 돈을 쓴다. 조갑경 씨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한다. 나의 노후는 미녀 가수가 책임을 진다. 미녀 가수의 노후는 삼남매가 책임을 진다. 남편으로서 자녀들이 보기에도 아내가 보기에도 한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홍서범 씨가 노후 대책의 질문에 대해 아직 방송하기에도 나이가 창창하고 내가 알기로는 모아놓은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갑경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자 우리 조갑경 씨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고 돈을 못 벌 나이가 된다면 자녀들이 책임을 져주면 된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내 팔자가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기는 마음대로 쓰고 나한테는 인색한데 왜 내가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냐. 당시의 시청자들은 홍서범 뻔뻔하다. 아이들도 부담스럽겠다. 조갑경은 여전히 미녀 가수구나. 홍서범의 노후 대책이 황당하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딸은 또 심지어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최근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되어 방송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뭔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컨셉보단 뭔가 사건 사고가 많구나, 자잘자잘하게 이런 느낌이 컨셉이었는지 사실이었는지조차 분간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부터 예능 방송에서 이런 이미지를 많이 소비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조갑경, 홍서범에게 돈으로 맞았다. 웬만한 여자였다면 이혼했을 것이다. 굉장히 놀랍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두 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부모님의 집에 얹혀 살게 된 바로 그 예능 방송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바로 그 방송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아들 홍석주 씨가 또 이때 나와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조갑경 씨의 딸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인 홍석준 씨 그리고 여동생인 홍석주 씨가 등장을 해서 홍석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엄마에게 꽃을 사준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이런 거 말고 돈으로 달라고 했다더라. 그러다 조갑경 씨가 그럼 돈을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현금 이벤트와 정성이 들어간 만찬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묻자 홍서범 씨는 만찬이라고 했고 조갑경 씨는 현금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서범 씨가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누가 돈을 던지는 걸 봤다고 엄마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바꿔서 얼굴에 던져줬더니 좋아하더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난 좋아하지 않았다. 화를 냈다. 너희 아빠는 웬만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 뭐 13년 전에도 이혼 얘기가 나왔는데 13년 이후에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이 예능 방송에서 소비되는 컨셉인 건지 진짜로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심상치 않은 건지 뭔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차차차 춤추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뭔가 순간 욱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조갑경 씨가 당황하는 모습이 방송을 그대로 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안 그래도 쌓여오고 있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홍서범 씨는 뭔가 좀 비호감 남편, 조갑경 씨는 뭔가 불쌍한 아내, 두 사람이 뭔가 항상 이혼 위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있었느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나온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홍서범 씨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가짜 뉴스, 이거 사실 선을 넘었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자,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배경에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많은 방송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 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평범한 방송 활동이 아니라 저렇게 뭔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혼 생각을 했었대. 홍서범 씨 어쩜 저렇지? 뭔가 티격태격 하면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뭔가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 활동이 이어져 왔었다라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홍서범 씨가 정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가짜뉴스까지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급기야 보세요. 이러한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난이민, 미나, 필립 두 커플에게 임신은 노력하면 다 돼 라고 무례한 발언을 했었다 라는 내용도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여건상 임신을 포기한 미나, 필립 두 부부에게 임신을 강권하는 발언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화 도중에 갑자기 애는 언제 발표할 거야? 그러자 남편인 필립이 저희는 애를 발표할 수가 없다. 그러자 노력하면 돼 라고 임신을 부추긴 거죠. 미나 씨가 나는 50이 넘었다라고 했지만 계속하여 홍서범 씨는 노력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듣다 못한 조갑경 씨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이 그 당시 때도 이 두 출연자를 당황하게도 만들었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좀 불편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쏟아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나의 불편함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이어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나 씨 입장에서는 50대인데 노력하면 임신돼라고 말하는 홍서범 씨가 좀 그런 발언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갑경 씨가 나중에는 이런 일침도 합니다. 홍서범이 돈 떨어지니까 곁에 아무도 안 남더라. 거봐, 다 없어지고 나만 있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홍서범 씨가 연예계에서 열린 지갑이었대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다녔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내야죠. 난 돈 없으면 밖을 안 나가. 누가 내기 전에 내가 가서 돈을 내야 속이 풀린다. 이러한 말도 했었던 겁니다. 연애 시절 때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다 내주던 모습이 너무 대책이 없었더라. 그래서 오빠는 지금은 돈이 많지만 돈이 없을 때 누가 남을까 생각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보다 돈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 홍서범 씨 곁에 남아있는 거는 아내인 조갑경 씨 본인밖에 없었다. 이러한 말을 한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이 뭔가 이번 홍서범 씨 아들 사태와 연관이 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지금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본다면 앞으로는 이런 컨셉의 예능 출연은 이 두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인고 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각자 출연해서 방송 활동을 해 나간다면 모를까 이런 컨셉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또는 컨셉이 아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발언과 이런 모습들은 아마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집니다.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아니다. 손녀 문제를 굉장히 방관한 죄가 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이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 여전히 이걸 부모에게 잘못을 따지는 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은요 이러한 말을 해요. 남의 가정사도 아니고 자신의 손녀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너무나 무책임하다. 논란 중에도 방송활동을 강행하는 모습은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부모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인 남녀의 사생활까지 부모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다 라는 말도 있고요. 양측의 입장이 확정될 때까지의 무지성에 가까운 비난은 조금 성급하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두 사람이 결국 이 사태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항소심 중이지만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도 지급하겠다. 또 지도하겠다. 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 나가서 퀴즈쇼도 담당을 하고 심지어 이때는 MC를 맡았어요. 그리고 JTBC의 유자식 상팔자에는 고정 출연을 했고요. 히든싱어2에서도 등장을 했고 고브 스캔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내가 뿔났다에 고정 출연을 했고 동상이몽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20년대에 와서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에만 4개를 출연을 했고 특히 얼마예요에서는 고정 출연, 내사랑2에서는 MC로 진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의 방송 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오셨던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 재파묘됐었던 우리들의 차차차. 여기서 이제 홍서범 씨가 조갑경 씨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두 사람의 어떤 부부관계의 갈등을 막 보여주기도 했었죠. MBC에도 등장을 했고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탐정들의 영업비밀인 채널 A, 미우새, 신발 벗고 돌싱포맨, SBS에도 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MBC에서 작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두 딸과 함께도 등장을 했었던, 그러니까 캥거루족을 빗댄 이 자신들의 두 딸, 자녀를 양육 아닌 양육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이들의 방송편 시청률이 괜찮았습니다. 뭐 엄청 높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애당 GBS 프로그램 등 역시 이들이 출연한 예능 방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방송을 합니다. 재방송. 종편 방송사와 MBC, SBS와 같은 이 공중파의 세컨 채널들에서 이들이 등장했었던 예능 방송편이 재방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방영이 되면 여기에 출연하면서 등장했었던 이 출연진들의 출연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로얄티가 차후에도 분배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다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재방송이 됐을 때도 일정 부분 로얄티 지급이 출연자들에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지금 뭐 홍서범 씨는 25년도에 다 컸는데 안 나가요가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고 조갑경 씨는 최근에 라디오스타가 게스트로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예능 출연이었는데 이들이 따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이 등장했었던 이 방송편들이 계속해서 재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들이 또 다른 예능 방송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TV를 틀었다 하면 한 번씩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 만약 제 예상대로 로열티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 숱하게 찍은 예능 방송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만약 앞으로 또 다른 추가적인 예능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중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방송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분에게 그런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서 손주 얼굴도 보고 화해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어차피 항소심 결과가 본인의 아들에게 유리하게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법조계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두 사람이 찾아가서 며느리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중들이 그걸 가식적으로 보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이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자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3년간 웃고 방관한 죗값을 꼭 받길 바란다 라는 저격 입장문이 올라왔다 라는 말과 같이 아마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 이 전 며느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애당초 이번 사태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시부모로서 만약 아들을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해 왔었더라면 또는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안아줬더라면 이 사태가 커지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비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현실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게 뭐 큰돈이라면 큰돈일까요? 그런데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거주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런 외도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민사상의 위자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들을 보면 현재 법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체계가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조갑경 씨의 며느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강력하게 항소심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뭐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워낙 지금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면 이 시부모든 또 이들의 아들이든 사실상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이 정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급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불후의 명곡 또 다른 이런 우리들의 차차차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등장하거나 혼자 등장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어떤 조언, 컨셉, 이런 빌런 남편의 역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중해야 된다라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능 방송이 쉽지 않겠지만 모르죠.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조갑경 씨처럼 불러만 준다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마 이전만큼 많은 방송사에서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을 방송 출연으로 섭외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만은 굉장히 유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터지는 이유를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가 전처인 A씨와 약 2년 가까이 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지듯 조갑경 씨는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파안내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서범과 조갑경은 이번 논란이 일기 전까지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알려져 왔었고 또 캥거루족인 두 딸까지도 감싸 안는 가슴 넓은 부모로도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급전직하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KBS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을 당시인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는 이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노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과는 잘 놀다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조갑경 씨는 나이 든 남자가 집에만 있지 나가서 재밌게 노는 거 나도 좋다. 그런데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서범 씨의 결혼 가치관과 조갑경 씨의 결혼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꼭 등장을 했어야만 했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내로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정작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외도하여 바람을 피면서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공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손주를 찾아가고 며느리를 좀 보듬지 못한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서범 씨가 말했던 아버지의 바람 이야기는 실제로 불후의 명곡 때 김창옥 씨가 질문을 던지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라며 간영사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놀랍죠? 아시겠지만 이 김창욱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좀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가정 관련된 걸 많이 하는 걸 저도 유튜브로 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뜸 홍서범 씨 아버지는 어떤 남편이었냐라고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 역시 다정다감하면 닮았다라고 할 수 없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김창욱 씨가 말한 부전자전의 의미가 아내를 외롭게 하고 섭섭하게 대하는 남편상을 홍서범 씨가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었는데 그럼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자연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봐왔다라면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폈을 때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갑경 씨 역시 같은 아내로서
며느리를 공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도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양육비 관련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이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챙겼다면,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줬더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비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논란의 분량 재편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